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쁘게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추억을 잊어버리며 미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그 순수함과 생글생글함이 남아있는 곳. 크고 너무 가까워서 손을 닿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파란 하늘.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생생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그 아프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아프리카 안현주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말라위입니다. 요즘 한국은 벚꽃이 만발해서 여기저기서 벚꽃 구경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한국의 봄 하면 벚꽃이잖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벚꽃 본 지가 몇 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벚꽃뿐만 아니라 한국의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의 봄이 정말 그립습니다. 말라위는 이제 우기가 지나가고 옥수수 수확철이고요. 말라위 교회는 한창 이스터 칸타타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스터 칸타타 준비에 예배당 불이 꺼지지 않고 다들 몸은 지치고 땀방울이 가득하지만 마음에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생생 아프리카 8회 시작해 볼게요.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르완다에서는 IPRC 기술대학에서 IYF 언어 아카데미와 마인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017년에 IPRC 기술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난 후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마인드 강연과 함께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스와힐리어 4개 언어 클래스를 연다고 합니다. 한국어 20명, 중국어 50명, 스페인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고 함께하는 굿뉴스코 단원들의 감사한 간증들도 가득하다고 합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마인드 교육 캠프를 가질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르완다 학생들의 마인드가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4월 2일, 3일 이틀 동안 총 4시간 청소년 지도자들 600만 명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 평화부의 요청으로 하게 된 마인드 강연은 전국으로 방영되고 있는 교육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되었다고 합니다. 평화부는 에티오피아 내 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소통을 도와주는 등 에티오피아 내에서 다방면으로 일하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데요. IYF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과 지도자들 교육을 IYF에 부탁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교육을 에티오피아 수상에게도 보고가 돼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하네요. 평화부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전달해 지방 곳곳에 모여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총 600만 명이 교육을 듣게 된 거라고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인 케냐, 우간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도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탄자니아에서는 4월 14일부터 이스터 칸타타 순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오시면서 각 2,500명의 교회 2곳에서 3일씩 일주일간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Sometimes. 생생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 GBS 말라위입니다. 생생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소중한 에피소드, 행복한 추억,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실 거죠?
irene34가 저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irene34. 그리고 메일 주소는 irene@gbskenya.com입니다. 네. 생생 아프리카에 대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아프리카 나라별로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대륙 중앙남부에 있는 나라로서 1888년부터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의 지배를 받다가 1923년에 영국의 자치 식민지로 편입됐다고 합니다. 1953년에 로디지아, 나아살랜드 연방을 수립하였다고 하는데요. 1963년에 연방 해체 후 영국의 자치 식민지로 계속 남았으며 1980년 정식 독립하였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짐바브웨 공화국이고요. 동쪽으로는 모잠비크,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쪽으로는 잠비아, 서쪽으로는 보츠와나와 국경을 접한다고 합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우리 한국의 1.8배 정도라고 합니다.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고 연평균 강우량은 700mm 정도라고 하는데 짐바브웨 인구는 한 1,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짐바브웨의 수도는 하라레고요. 하라레의 옛 이름은 솔즈베리라고 합니다. 짐바브웨의 종족은 일명 마쇼나족이라고 불리는데 쇼나족이 7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타벨레족이라고 불리는 은데벨레족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는 영어고요. 그 외에 쇼나어와 은데벨레어 등이 토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는 기독교가 70% 정도고요. 토착 종교가 24%, 이슬람교가 1% 정도라고 합니다. 짐바브웨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짐바브웨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 어딜까요? 관광지가 4곳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라레. 하라레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은 과거 백인들이 거주했던 북쪽 교외 지역과 흑인들이 거주하는 남쪽 교외 지역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교민들과 외교단원들은 북부 지역에 주로 거주한다고 합니다. 하라레의 북부는 넓은 정원을 갖춘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면 수도 및 도로 등 도시 계획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내의 주요 관광지로는 하라레에서 가장 큰 공원인 하라레 가든과 도시 전경을 보기 좋은 콥제, 짐바브웨 국립 갤러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빅토리아 폭포인데요. 1885년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이 발견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원주민이 부르는 지명을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빅토리아 폭포만큼은 그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해서 여왕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천둥 소리가 나는 연기라는 뜻의 모시모아 툰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폭포 위로 하얀 연기처럼 물보라가 피어오르고 가까이 가면 천둥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고도 약 90m의 고원에서 흘러내리는 잠베지강의 물이 너비 약 1500m의 폭포로 바뀌어 110m에서 150m 아래로 낙하한다고 하는데요. 보름달이 뜰 때와 시기를 맞춰가면서 달빛에 생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해가 긴 여름보다는 해가 짧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겨울에 달빛이 생긴 무지개를 보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빅토리아 폭포에는 래프팅이나 그리고 111m 높이의 번지점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짐바브웨 교회 소식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밥 말리의 짐바브웨.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띠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군유스코 단원으로 왔고 지금 라이베리아에 산 지 7개월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는 가본 적이 없었고 라이베리아가 저의 첫 외국 생활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곳 사람들이 영어는 쓰지만 제가 배운 영어가 아니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과 억양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곳 라이베리아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총 하면서 중국 사람이라 많이 불러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하나둘씩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자 그래도 제법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라이베리아 사람들의 마음은 낮고 겸손했으며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저를 끝까지 받아주었어요. 제가 단기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돈도 없고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라이베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만도 많고 철이 없는 저에게 무언가를 항상 주고 싶어 했어요. 라이베리아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 속에 일하시는지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 있었으면 저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극복할 수도 없었고 부담을 늘 피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태국에서는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진정 감사한 마음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또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이베리아에서 오후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처음에는 선교학생을 따라 밖에 나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랬고 군유스코 단원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루했고 마음속에 불평도 많았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다른 나라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땐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생각만을 따라갔고 제 마음에 말씀이 없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다른 형편에 가도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자주 복음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갔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 전할 마음도 주시고 많은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줍니다. 제 영어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 마음과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뀐 제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지금은 라이베리아가 너무 좋고 라이베리아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군유스코 단원 띠가 보내준 마음을 보니 정말 감사하네요. 보통 군유스코 단원들이 아프리카에 오면 불만, 불평이 가득하다가 결국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맛이 있어요. 띠 단원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맛을 본 거겠죠? 네. 그리고 띠 단원이 영어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말라위도 태국에서 군유스코 단원들이 자주 오는데 영어를 잘하는 단원들보다 못하는 단원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언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보통 군유스코 단원들의 어려움이 바로 언어거든요. 잘하고는 싶은데 또 늘지 않으니 참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답답한 심정은 여전합니다. 네. 사실 새소리 음악회 하면서 백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가장 좌절을 많이 했죠. 예. 처음에는 아프리카 영어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 영어 실력을 제 실제 능력과 아주 다르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에 10년 살다 보니까요. 따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상황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그 전에 대본을 만듭니다. 네. 특히 저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에 살다 보면 늘 숙제가 영어인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되면 다짐하는 것도 영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한국말이 또 잘 안 됩니다. 어휘력이 딸리고요. 결국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마음을 열고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굿뉴스코 단원들이 전도하면서 영어 성경 읽기 하면서 영어 실력이 아주 일취월장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요. 갑자기 영어 얘기로 빠졌네요. 네, 제 마음에 늘 이게 숙제로 남아있다 보니 제가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꿈이 있으니까요.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올게요. 난 꿈이 있었죠. 거위의 꿈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참 많이 공감됩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오기 전에 꿈이 있었는데요. 거위의 꿈 가사처럼 제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꼭 뜻모를 웃음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 꿈은 늘 제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이 저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후 하나님이 영상 선교부를 만나게 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 꿈을 이뤄가실 거라는 소망에 정말 기뻤습니다. 제 꿈을 이루게 된 것도 기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동안 방황하고 힘들었던 저를 다 아시고 계셨구나라는 게 사실 가장 큰 감동이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말라위 GBS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끄럽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방송국 GBS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생생아프리카 8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며 저는 마칠게요. 티오나나.